자, 4개년 팔레트 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그 미기출만 해요. 기출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이제 변리라든지 법행이라든지 변시기출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출제 어찌 보면은 딱 강력한 무기죠. 이미 다른 영역대에서 기출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60개 정도 뽑았고 80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갈까요? 바로.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변시기출 꼭 풀어보시고요.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하니까 꼭 풀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법 총칙 차고송금과 상계권 남용. 일단은 차고송금과 상계권 남용은 들어가기 전에요. 001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게 낫겠죠. 분명히 청구권자 측의 권리 남용도 있는데 최종 항변수단이죠. 최종 항변수단으로서 청구권자 측의 권리 남용 항변도 있지만 상대방 항변 권원 측에도 권리 남용이 있습니다. 판례가 다 있죠. 그 첫 번째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소멸시효 권남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있죠. 원래 변제 자체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고 현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급부 자체가 극히 경미하다. 부족 경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거절하는 거죠. 변제자 측이 아니라 수령 거부하는 거. 원래는 전액 변제이기 때문에 일부 변제하면 거절하셔도 돼요. 그러면 채권 자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 수령액 조금 미미한 경우 그 수령 거부하는 거 권리 남용이다.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죽어라 안 나오고 있죠. 상계권 남용. 판례가 두 개라고 했을 때 하나가 대전백화점 어음 사건입니다. 40%의 할인율을 적용시킨 거. 주관적 요건 불비인 거죠. 주관적 요건 불비.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요 사안이네요. 차고송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미 기출이 됐죠. 동시행 항변권과 권리 남용. 자기 채무 이행 회피만을 목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계시다. 권남으로 막았습니다. 권남으로. 그 중에 A급은 당연 요거 기출됐고요. 요거 기출됐고요. 당연 A급은 저는 요쪽에 손을 떡하니 들겠네요. 요쪽에. 요건 느낌이 진짜 2차 느낌이에요. 차고송금과 상계권 남용. 자, 그랬을 경우 그림 혹시라도 사안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 그림 잘 보시고. 아이고. 일단 사법시험에서 기출 이미 된 거. 얘네들 사이에 자금이체 원인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약 당사자, 예금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요놈끼리다. 명의자죠. 원칙. 09년 전환판. 그거 송금인 출연자로 보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백한 증거까지 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금 채권을 취득함으로 기출은 이렇게 됐던 부당이득 청구 피고 적격자. 자, 요게 기출이죠. 요게 기출. 그래서 요렇게 예금 채권이 취득인 겁니다. 예금 채권 취득. 예금 채권을 취득하니까 우리의 병이 대출금 채권 갖고 있는 거죠. 대출금 채권. 요게 자동채권입니다. 자동채권. 결국은 상계권 요건 자체는 갖췄는데 을이 상계 항변을 하는 거죠. 상계 권리 남용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 병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을의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느냐. 설문이 만약에 이 친구가 반환 요청, 이 친구가 반환 승낙.
이라는 설문이 들어간 상태에서 저기 밑에 끝에 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예외를 하나 주실 것 같아요. 예외. 두 가지를 주겠죠. 병의 선의취득. 그 다음에 제3자 임의 압류. 욕을 줄 거예요. 자, 그렇기에 원칙 가능입니다. 왠지 문제 푸는 것 같네요. 원칙 가능이에요. 원칙 가능. 예외 불가입니다. 바로 요 놈이죠. 반환 요청과 반환 승낙. 요청과 승낙.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죠. 다시 상계 가능. 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 표현. 키워드, 제가 볼드랑 밑줄은 해드렸으니까 형광펜으로 키워드만 딱딱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한 번 정도 보세요. 지금 미리 해드리는 이유는 2월 달에는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 압박을 느껴요. 다른 게 많죠. 판례를 남겨야 되는 헌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민법은 해두신 다음에 헌법에 힘을 쏟는 겁니다. 헌법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죠. 민법이야 워낙 어려운 건 당연하니까 그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금계약 당사 확정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최종 권한까지 오시는 자, 그래서 가볍게 보실까요? 별표 3개 별표로 그 중요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0년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이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키워드 나왔네요. 반환 요청. 자, 수취인도 송금 의뢰인의 차고 송금에 의하여 수취인 계좌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의 그 반환을 승낙, 반환 승낙.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볼드로 내려와 보세요.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식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상계권 기능 일탈이에요. 일탈. 자, 그러나 이제 가로 그 볼드 처리 안 된 게 나오겠죠. 5번째 줄에 있네요. 수취은행이 선의의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여 그 자동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자, 선의 대출 그리고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죠. 제3자 압류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용이니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가능하죠. 요청과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고 압류가 돼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002번. 이건 전원합의시의 판결이기 때문에 넣어드렸는데 수험적 합성이라든지 출제 포인트에서는 조금 빗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건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무효주장하는 것은 시인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례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례. 가볍게 눈으로 한번 천천히 봐두세요. 임금과 관련된 금기법 4대 원칙 강행규정이죠. 상여금 관련된. 이거는 가타부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 이러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가볍게 보세요. 유익인즉슨 민법은 민법이지 민법보다 더 상위 규범이라든지 특별 규범이 있으면 그쪽 관행을 한번 고려해보자. 노동 관행, 상 관행 이런 것들.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신식 위배되지 않는다 기타 등등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신식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리오해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주장하는 거 신식 위반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풍긴 것뿐이에요. 무조건 이제 신식 위반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이건 특별사항이고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 위반자 시인칙 위반 아닌 거 암기를 다 하고 들어가시는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 주장 괜찮고요. 의사무역자 괜찮고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투자수익 보장약정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생전 포기 타인생명까지 갈까요? 타인생명보험계약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법원행시 기출이고요. 그리고
생전 포기, 생전 상속 포기.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 포기. 다 괜찮죠? 신식 위반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 무효, 국토계획, 무효, 투자수익, 무효, 사립학교법, 담보제공, 무효, 타인생명보험계약, 사면동의 없이 체결했는데 그거 다시 나중에 추인도 안 돼요. 강요적 위반이니까. 생전에 상속 포기했지만 다시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거 괜찮고,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 안 되니까 포기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주장하는 거 신의칙 위반 아니다. 나오면 그냥 기회적으로 서술하시고. 여기서 변호사 시험 기출이 됐네요. 오래됐어요, 올해. 요거는 법원행시 기출입니다. 법원행시 기출. 법원행시는 뭐 민법, 상법 안 가려요. 그냥 바로 드래그니까. 지원님 교수님 보시면 있는. 서면동의가 완전 강행 규정이에요. 그 시기가 계약 체결 당시여야 됩니다. 정말 유명한 사안이었죠. 이렇게. 강행 규정들이기 때문에 추인도 안 된다는 점. 추인.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서면동의를 했는데 그래도 무효. 추인 안 돼요. 강행 규정 위반 행위는. 그거까지 가는 거였죠. 여기까지가 법원행시 기출이네요. 근데 요거는 이미 사법시험도 기출이죠. 103조, 104조 위반 행위에는 추인은 안 되나 104조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법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미기출 사개년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기출 사개년이 꼭 나온다는 게 아니죠. 꼭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과연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포시 003번에 넘어가면 자,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사법시험 기출. 자, 근데 이런 일시적 계약에 따른 사정 변경에 관한 요건이 이제는 제일 마지막 제출이 확장이죠.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보증 계약과 관련된 사정 변경 해지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불특정 채무는 이사의 사임 퇴사 해지 가능한데 특정 채무, 확정 채무는 해지 안 된다. 그 내용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원래 있던 기출, 공실령 기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용 요건에서의 사정이라 함은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고, 그 객관적인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돼야 되죠. 기초. 항상 키워드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정이지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5번째 줄에 있나요? 여기까지 밑줄을 쳐주실까요? 계약의 기초, 핵심 키워드. 그 객관적인 사정 중에서도 기초가 된이죠. 기초가 된. 자, 그 다음에 004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재산의 출연가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단법인 본질 생각하시면 돼요. 재단법인의 본질은 재산의 존재죠. 그러니까 48조와 186조가 붙었을 때 법인 설립 시에 바로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을 막고자 함이에요. 그런 취지가 좀 드러난 게 004번입니다. 즉 조건부의 재산 출연은 안 된다. 재단법인 본질에 어긋난다. 취지를 살리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재단법인 본질에 어긋나는 조건부 재산 출연 안 된다. 요 판례와 이제 뒤에 명의신탁에서 보시게 될 판례가 부실법에서의 제3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을 풍겼고 부실법 제3자에서 허가권을 갖는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편입할 때는 그 재단 정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 여기서 말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인의 설립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요인 인가예요. 인가. 문제는 그 허가권이 법률 규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부실법의 제3자가 아니다.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005번 제35조 1항의 대표기관에 이미 변시기출이죠. 변시기출. 사법시험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 005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인은 항상 어렵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사령 시스템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변시기출을 살포시 변형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의 특징이죠. 판례사안 그대로 내버리는 거. 자, 이 경우 첫 번째. 계약에 따른 이행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X의 항변 사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기출이 많이 됐던 대표권 남용. 그리고 대표권 제한. 그 다음에 276조 관리처분행위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을 모두 뭉뚱그린, 이거 자치법규죠. 정관은. 이거 모두를 뭉뚱그리는 법령 위반. 네, 항변을 딱 하시면 계약은 무효가 나오겠네요. 계약은 무효. 자, 이 사안에서는 여기 걸렸습니다. 민법 62조 위반 딱 걸렸어요. 포괄위임이 안 돼요. 포괄위임이. 분명히 당사자의 사적자치 영역이 지배되는 개인과 개인 간에는 포괄위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체라는 대량적 거래 들어간 경우에 사적자치 제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62조.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62조 위반 바로 끝 무효 나왔네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해결하셔야 되는 게 과연 요 62조가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되느냐? 예, 유추적용 되죠. 유추적용 된다. 요것도 기출이고요. 변시기출. 사법시험은 15년도에 63조가 나온 거예요. 임시이사. 자,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을은 X를 상대로 35조 1항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추궁 들어가는 겁니다. 봤더니 직무관련성은 크게 문제 안 돼요. 직무관련성은 객관적 외형적 판단이기 때문에 요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동안 우리는 직무관련성 많이 받고 여기에 악의중과실도 아니야겠죠.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네요. 악의중과실도 아닐 것. 이제 두 번째 요건인 첫 번째 요건이었던 대표기관에서 판례가 나왔다는 점. 이제 그냥 말을 줄여버릴게요. 직위불문, 명칭불문, 등기불문, 직명 등 불문, 사실, 실질, 장악 운영입니다. 그냥 실질 대표, 키워드 운영. 요러면 이게 나왔네요. 동글뱅이. 이거는 그래도 조금 스탠다드예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항상 힘들어하시는 게 요쪽이에요. 작년에도 요쪽이 기출됐으니까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 정관엔 제한이 있는데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랬을 경우 다 끝내볼까요? 자, 상대방의 선악이 필요한 거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권 남용. 선이면 보호입니다.